잠에서 깼을 때 누군가의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라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흐릿한 기억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의 존재감이 방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항상 최근에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나를 바라보고 말을 걸어오죠.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잠자는 동안 뇌에서 무작위로 신경 신호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질문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14,000건이 넘는 심령 상담을 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꿈과 꿈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 특정 인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발견한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를 이해하면 관계, 인생의 방향,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관점까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는 6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생이나 전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잠자는 동안 영혼끼리 만나는 실제적인 만남,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면에 숨겨진 부분, 여러 생을 거쳐 알고 지낸 영혼과의 연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만남에 대한 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바로 사랑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다리를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6번째 이유는 케이시가 사랑에 대해 발견한 사실인데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 변화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업보적 연결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이해했던 것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드 드라이브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맺었던 모든 관계, 해결되지 않은 모든 논쟁,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사랑해다 미안해 라는 말들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의식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누군가가 꿈에 나타난다면 케이시는 그것이 종종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서 있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좋지 않게 끝난 우정, 되돌리고 싶은 말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말이죠. 당신의 마음은 마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케이시는 단순히 이번 생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업보적인 연결, 어쩌면 여러 생을 거쳐 이어져 온 깊은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REM 수면 중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처리하며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를 영적인 영역으로 더 확장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꿈에서 만날 때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용서하거나 자신을 용서하거나 마무리를 짓거나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고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대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꿈속에서 영혼과 영혼이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꿈을 단순히 뇌가 잠자는 동안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영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이 영혼이 실제로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실제적인 경험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중 하나는 다른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꿈의 상태를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겪는 모든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영혼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열린 영역으로 묘사했습니다. 거리도 중요하지 않고 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꿈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떤 차원에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꿈을 아주 생생하게 꾼 적이 있는데 다음날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했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케이시는 이것을 영혼 텔레파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 우리가 측정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소통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당신의 꿈은 단순히 잠재의식이 과거의 기억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공유되는 경험이며 두 영혼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실제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케이시는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우란네와치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때때로 그들은 당신 내면 세계의 일부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친구에 대한 꿈을 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실제로 그 친구에 대한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필요한 자질, 즉 용기, 단호함,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릴 적에 당신에게 매우 엄격했던 부모님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 항상 당신을 판단하거나 불가능한 기준을 강요하는 목소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칼 융도 이 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꿈속 인물들을 우리 정신의 다양한 측면을 투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케이시는 이 생각에 동의했지만 여기에 영적인 차원을 더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고차원적인 자아가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추상적인 상징이나 무작위적인 형상만 보여준다면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 얼굴,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면 당신은 멈춰서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꿈들은 당신에게 더 깊이 파고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들이 가진 어떤 자질에 당신이 끌리거나 불편함을 느낍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 내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마치 당신의 영혼이 익숙한 얼굴들을 사용하여 당신에게 다가가고 당신이 무시하고 있거나 통합하고 받아들여야 할 당신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이자 케이시의 가장 흥미로운 가르침 중 하나는 당신이 영혼 그룹의 구성원들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영혼들이 영적인 가족처럼 그룹으로 여행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여러 생애에 걸쳐 거듭 환생하며 함께했던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모, 형제자매, 가장 친한 친구, 연인, 때로는 당신에게 도전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당신들이 함께 배워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역할은 생애마다 바뀌지만 핵심적인 연결, 즉 영혼의 유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케이시는 당신의 영혼 그룹에 속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종종 당신들의 여정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당신이 현실에서 그들과 다시 연결될 것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비록 지금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혼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때로는 당신이 이번 생에서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 그룹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의식보다 먼저 그들을 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관계,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당신이 시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은 실제로 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꿈을 꾸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깨어있는 의식처럼 선형적인 시간에 갇혀있지 않다고 이해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영혼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겠지만 낯선 사람을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꿈꾸고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꿈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대화, 같은 느낌. 케이시는 이것들을 우연이나 이상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영혼의 예고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이 때때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으며 꿈을 통해 당신에게 그것을 전달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실제로 살기 전에 인생의 한 장을 미리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K씨 또한 미래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고 여전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만남, 어떤 관계, 어떤 순간들은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의식적인 마음이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그러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들은 예언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어쩌면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삶에 곧 나타날 중요한 사람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거나 당신이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 대비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전에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준다면 이 영상을 꼭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사랑의 유대감. 이것은 K씨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이었으며 솔직히 말해서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 가르침입니다. K씨는 진정한 사랑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생애,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채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 계속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날 때, 특히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나타날 때, K씨는 그것이 단순히 당신의 뇌가 과거의 기억을 재생하거나 슬픔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종종 실제 만남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다리를 만들고 물리적 세계의 모든 한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꿈을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그런 꿈들은 일반적인 꿈과는 다르지 않나요? 더 선명하고 평화롭게 느껴지고 마치 그 사람이 정말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거나 그저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K씨는 이러한 꿈들이 실제 만남이며 사랑하는 영혼들이 서로에게 다가가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순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또 다른 점은 소울메이트는 단순히 연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당신의 소울메이트에는 가족, 친구, 멘토, 스승, 심지어 짧은 시간 동안 만났지만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사람은 영혼의 차원에서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꿈은 재회, 치유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이 함께 나누고 있는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K씨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진화하고 지속되며 다양한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진정한 연민과 보살핌을 베풀 때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기록에 빛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반대편에 있든 죽음 너머에 있든 상관없이 그 빛은 등대처럼 되어 사랑하는 영혼들을 서로 다른 생애, 다른 삶을 넘어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꿈에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자체가 영원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랑은 육체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유일한 것이며 개별적인 삶이 끝나고 사라진 후에도 당신의 길을 계속 인도합니다. 에드거 K씨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며 이것이 이러한 꿈들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이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꿈에 나타난다면 에드거 K씨는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필요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가리킬 수도 있고 실제로 영혼 대 영혼의 만남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당신이 봐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의 영혼 그룹에 속한 누군가와의 연결일 수도 있고 미래의 만남에 대한 예고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유대를 상기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꿈은 당신이 무의식 상태일 때 뇌가 무작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이며 당신이 치유되고 더 의식적으로 성장하여 진정으로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안내입니다. 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6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 가장 공감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어떤 댓글을 남겨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해주세요.